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분들이 최대 10문제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때 계약일이란 가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으면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 다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데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공동중개를 했으면 관여한 개업공개사 모두가 신고를 해야 된다. 모두가 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모두 다 해야 되고, 신고서 제출은 1인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요. 따라서 과태료는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받고, 국가 등의 경우,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해제 신고해 줄 수 있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는 몇 년 후에 소송해가지고, 무효 소송해가지고 몇 년 후에 무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판결이.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무효가 되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해제 등의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이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암기 프린터 28번 맨 밑에 있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요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고,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습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체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 그 까만 별표 4개 있는데, 첫 번째 까만 별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 이하 과태료고, 아예 계약도 안 했으면, 계약을 안 했는데 거래 금액의 10%를, 거래가 없는데 10%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요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이거 1번 욕 고쳐야 되겠네요. 취득가격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으로 좀 고쳐주세요. 요거는 100분의 10으로 안 고치면 이것도 틀린 정답이네요. 아, 100분의 10으로 돼 있어요? 근데 100분의 10으로 돼 있으면 다행이네요. 이게 제 거는 어떻게 100분의 5로 돼 있네요. 100분의 10입니다. 10. 거짓 신고한 경우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해제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첫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밑에 보니까 까만 별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 미제출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죠. 외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가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안 하면 틀리기 쉬워요. 글자 한 글자 차이니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가 뭡니까? 예를 들면 통장 입금표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보통 통장으로 입금시키잖아요. 그러면 입금표 이런 거 보여달라는데 못 보여주겠다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보여주면 거짓 신고한 게 적발되면 10% 이하 과태료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외국인 특례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 이런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매매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체결해놓고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10%, 100분의 10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를 3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은 6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초과 시만 했기 때문에 X입니다. 이상이죠, 이상. 암기 프린터 13번. 13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비규제적인 경우 6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이상. 동그라미 2번에 가로 안에 6억 이상. 투기과열지구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과태료 감면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해당하는 것. 자, 해당하지 않는 거 암기 프린트 47번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부 다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요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되네요. 해당 안 되는 것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되고요.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 6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 등은 속여요, 안 속여요? 국가 등은 속일 수가 없죠. 그 속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 나무 돈 가지고 투기 같은 거 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 등의 경우에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국가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서식을 2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외에 별도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거기에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예, 법인이 신고할 때는 2개 신고해야 된다고. 법인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2개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 예, 법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 내에서만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하는 경우에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지분거래인 경우는 암기 프린트 13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3억이 아니고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암기 프린트 13번에 맨 밑에 있죠.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억 이상.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하여 계산하고요.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는 제외한다.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6억 이상 토지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다.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인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근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니라고 했죠? 2년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월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즉 광역시의 군의 경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에 관해 있는 군만 신고하고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아까 제가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은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양평군은 신고해야 된다 했죠? 양평군은 경기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은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된다고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말로 했다면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옳지 않는 것. 이행강제금이 형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하고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죠.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대통령 할 때 감옥 갔다 왔다고요. 왜냐하면 한 번 처벌받으면 다시는 처벌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행강제금은 한 번 냈다고 안 내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가지고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으로 10%씩 계속 부과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 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휴게 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을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한다. 정해진 기간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문서로 이행명령 한다고 했어요. 3개월 이내. 3개월 우리 암기 프린트 한번 찾아볼까요? 43번. 43번에 몇 번에 있어요? 15번. 43번에 15번 체크해 놓으세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2개월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면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해야 되겠죠.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다만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부과할 수 있습니다. 2회 범위 내에서. 2회 범위 내에서니까 무조건 2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번 할 수도 있다. 건축법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법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신고 포상금 암기 프린터 28번 맨 밑에 거짓 해임 허가가 되겠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6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맞고요. 2번도 맞고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50만 원이고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시 50만 원이고요. 보상금이 50만 원이고요. 거짓 해임, 이 앞에 거짓 해임, 요거는 4개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보상금입니다.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 받고, 이하인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주거지역은 얼마라고 했어요? 주거지역, 미지정 지역은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고요. 상업, 공업 200제곱미터, 공업, 상업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200이 아니고 150, 잘못 적었네요. 주거지역 60, 상업, 공업 150, 그 다음에 녹지지역 200, 미지정지역,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60제곱미터 초과. 그럼 답은 옳은 거죠, 지금 옳은 거. 옳은 건 4번이네요, 4번. 4번 맞죠? 암기 프린터 32번. 32번에 있습니다. 주거, 상업 150, 주거지역 미지정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그 다음에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해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기농한 임백천.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 받고요.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만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정하겠죠. 정해서 공고했다면 그 기준 면적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